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갈 곳도 많고 여행 다니기 정말로 좋은 계절이죠. 오늘은 둘레길 중 최고로 꼽는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동역 1번 출구에서 트레킹 여행을 시작합니다. 창동역 1번 출구에서 고가 및 광장을 지나면 여러 방면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들이 보이는데요. 왼쪽으로 도봉 8번 마을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도봉 8번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할 건데요.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조금 기다리니까 버스가 도착합니다. 건너편에 정차하는 노원 8번 버스도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고 타시길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만 피하면 승객은 그리 많지 않더군요. 창동역에서 무스골을 왕복 운행하는 30분 정도의 짧은 노선입니다. 도봉구청과 도봉역도 경유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분쯤 지나자 벌써 도심을 벗어나 시골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대략 30분 만에 오늘의 목적지 종점인 무스골에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펼쳐지는 시골 풍경에 여기가 서울인가 싶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다리 밑으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오늘 트레킹도 기대됩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이곳 무수천은 무스골 계곡에서 발원하여 도봉천과 만나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인데요. 하천 바닥이 넓은 바위로 여름에는 가족끼리 많이 찾는 곳입니다. 무스골에 오면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인데요. 업종이 레스토랑에서 한정식으로 바뀌었네요. 오랜만에 왔더니 바뀐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 레스토랑 할 때는 식사 후 차 한잔 들고 앞에 보이는 꽃동산 넘어가면 기가 막히게 손질해 놓은 정원을 산책할 수가 있었는데요. 들어가 봤더니 차와 음료는 지급을 안 하고 식사만 할 수 있고 아직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정원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꽃동산만 보고 지나갑니다. 무스골의 마을 이름은 세종의 17번째 아들 영해군 묘소가 이곳에 조성되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옛 명칭은 수천동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무스골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마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입구에서 10분쯤 걸어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다리 건너 올라가면 원통사 우이암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북한산 둘레길 방학동 길도 갈 수가 있습니다. 도봉액길은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곳은 원통사로 올라가는 사람들과 북한산 둘레길이 교차하는 길로 주말에는 수많은 등산객길로 북적이는 구간입니다. 다리 밑 계곡에서 청량한 물소리 한번 듣고 갈까요? 둘레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깨끗한 물소리, 아름다운 풍경들, 맑은 새소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기분에 한 번 더 찾고 또 다시 찾게 되는군요. 계곡에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다시 출발합니다. 작은 마을이 끝날 때쯤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도봉 액길을 걷다 보면 유난히 큰 묘가 많이 보이는데요. 도봉산 자락에 명당 자리가 많은가 봅니다. 여기서부터 도봉 액길이 시작되는데요. 계단이 조금 있긴 하지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중 볼거리가 가장 많고 걷기 쉽고 개인적으로 최고로 꼽고 싶네요. 이 구간은 북한산 둘레길 18구간인데요. 코스 난이도는 하루 3.1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천천히 구경하면서 쉬엄쉬엄 걸어가도 2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길 양쪽으로 진주시 묘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묘역 입구에는 유양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봉에 이술을 갖추고 오석에 비신을 세운 모습은 장대한 이용을 자랑하는군요. 후손들이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박윤규라는 분이 썼다고 합니다. 진주시 묘역을 지나서 나지막한 이 언덕만 넘으면 걷기 좋은 길이 시작됩니다. 고개를 넘어가서 왼쪽 아래쪽 길로 내려갑니다. 데크길이 끝나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우이암을 거쳐 우이동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도봉사 사찰 앞에 도착합니다. 도봉사는 고려시대 968년 광종 19년 해거국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요. 고즈넉한 사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금 올라가다 보면 구름이 그려져 있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구름 계단을 올라가 두 분의 부처님 사이를 지나갑니다. 정면의 석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뿌리탑인데요. 바로 옆에는 한없이 인자한 표정의 포대 화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대 화상에 기도하면 무병장수와 부귀 영화에 복을 얻는다고 하네요. 대웅전은 작은 2층 건축물로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 스님의 불경소리와 신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웅전에는 지상보살, 석가모니,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중앙의 천불좌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에서 내려오면 엄청나게 큰 목탁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큰 목탁은 처음 봅니다. 목탁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어떻게 깎았을까 정말 궁금하네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음새가 보이지 않는데 원목을 깎았을까요? 안에는 시주한 듯한 돈이 보이는데요. 불전함인가 봅니다. 볼수록 신기한 목탁입니다. 도봉사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사찰이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화려한 황금단청을 자랑하는 능원사에 도착합니다. 한국 불교 도봉산 능원사 현판도 정말 화려합니다. 일주문을 지나 사찰 경내로 들어가는 길도 일반 사찰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칼같이 각 잡힌 깔끔한 양쪽 화단은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능원사의 주 법당은 대웅전이 아닌 용화전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엄청나게 화려한 단청은 그야말로 금빛 찬란합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화려하고 빼곡하게 그려놓은 단청을 갖은 단청이라 한다고 하네요. 진짜 금을 섞어서 만든 단청이라는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볼수록 화려합니다. 일반 사찰에서는 범종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은 현판에 버금각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곳 능원사는 누구든지 각자 자유로이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유로운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양식에서 전통과 다른 자신들만의 자유롭고 다양한 양식을 보여주는 능원사의 따뜻한 봄날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을 듯 싶네요. 능원사에서 조금 내려오면 도봉산 입구에 도착하는데요.
다리 건너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10분쯤 내려가면 도봉산역에서 전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요. 접근성도 좋아서 그만큼 찾기 쉽고 좋은 곳입니다. 주말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코스도 다양합니다. 올라가다가 화장실 표지판이 눈에 띄는데요. 마지막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표시를 보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도봉산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도봉산 광륜사 사찰에 도착하는데요. 도봉산 광륜사는 신라시대 서기 673년 의상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이곳은 도봉산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탓인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 부처님 오신 날 준비가 마무리되었나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는 연등이 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해 하네요. 사찰은 그리 크지 않은데도 신도들이 많은가 봅니다. 저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왠지 풍경 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광륜사에서 나와 사찰 담장을 따라 조금 걷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도봉산 천축사 방향으로 가실 분은 왼쪽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분소 옆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다 보면 배드민턴장이 나오는데요. 이곳 쉼터에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게 의자와 그늘막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 가기 좋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조금 긴 계단이 시작됩니다. 도봉액길 구간 중에 제일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금세 계단이 또 끝나니까요. 주변 경치 감상하면서 쉬엄쉬엄 올라가다 보면 계단도 끝납니다. 어느새 계단도 끝나고 내리막길이 시작되는데요. 계단이 끝나는 데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자운봉으로 가실 분은 계속 직진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곳만 내려가면 도봉액길이 끝나고 다락원길이 시작되니까요. 조금만 내려가면 오늘 계획한 둘레길 구간도 끝이 납니다. 길 양쪽으로 진달래꽃이 예쁘게 피어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네요. 정말 걷기도 편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환상의 트레킹 코스입니다. 천천히 아름다운 주변 경치 감상하면서 내려오다 보면 전망 좋은 전망대가 보이는데요. 전망대에서 잠깐 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망 좋은 전망대 뒤로 보이는 풍경은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오네요. 전망대에 올라서면 도봉산에서 의정부 수락산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은 모든 시름 내려놓기에 충분합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성인봉, 만장봉, 자운봉, 포대 정상이 또 색다르게 눈에 들어옵니다. 도심 속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니 감동입니다. 의정부 시내까지도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이네요. 저 멀리 수락산까지도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에너지 충전하고 내려가다 보면 도봉액길 끝나는 지점이 보이는데요. 북한산 둘레길 중 가장 걷기 좋고 볼거리도 많은 이곳 한번 걸어보세요. 둘레길 중 최고로 꼽는 이곳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전망대에서 조금 내려가면 도봉액길이 끝나고 다락원길이 시작되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 다락원길이 시작됩니다. 조금 내려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오늘 북한산 둘레길은 도봉액길에서 마무리하고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내려가면 다락원길 구간이 계속됩니다.
다락원길은 나중에 다시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도봉산역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서울 도솔학교 담장을 따라 내려갑니다. 조금은 이른 시기라 파란 숲을 볼 수는 없었지만 걷기 좋은 둘레길에서 실컷 봄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왼쪽 큰 길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정문 앞에서 조금 내려가면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가 있는 큰 길이 보이는데요. 큰 길에서 오른쪽 도봉산역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경계인데요. 경기도에서 서울시 도봉구로 넘어갑니다. 경기도 경계에서 10분쯤 걸어가면 도봉산역에 도착합니다. 창동역에서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시간 조금 넘게 걸려 도봉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날씨에 너무나 걷기 좋은 북한산 둘레길 도봉해길 18구간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행 계획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봄날에 가까운 둘레길 한번 걸어보면서 봄을 만끽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